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0살 이전부터 주식을 매매한 지 20년이 지나서 제 투자 자산을 살펴보니 회사에 입사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한 S&P 500 연금 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즉 투자의 수익은 매매가 아니라 보유 기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장기로 보유할수록 주식 상승과 배당이 복리의 힘으로 나타났죠. 항상 맨 마지막에야 나에게 찾아오는 투자 정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루라도 먼저 투자해서 하루라도 늦게 팔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 나이가 40세입니다. 운이 좋게 60세까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월급으로 연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간은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살 때 누군가 알려만 주었다면 60세까지 40년은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 책을 읽는 젊은 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서 하루라도 먼저 사고 하루라도 늦게 팔거나 아예 팔지 말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증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 상승과 배당해주는 복리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통해 축하금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꼭 창업으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지 않더라도 장기 투자를 활용해 대부분의 가정이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배우지 않고 투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자녀들에게 투자를 가르쳐야 다음 세대부터라도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대화체로 구성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투자를 가르쳐 주세요. 자본가는 글로벌 독과점 시스템에 투자한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투자하고 최대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항상 투자하고 오래 투자한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돈을 일하게 해야 합니다. 개미는 하루에 8시간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지만 자본가는 돈을 24시간 내내 일하게 합니다. 하루에 16시간 차이가 누적되면 복리 효과가 생기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워렌 버핏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11살 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은행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5% 받고 있지만 개미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예금 이자를 0.5% 받는데 그칩니다. 이런 차이점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빨리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을 많이 보유한 사람만이 자본가가 될 수 있었고 거액을 투자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금융공학이 발전해서 누구나 자본가가 될 수 있고 소액으로도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가의 시간은 개미의 시간보다 많고 빠릅니다. 둘 사이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미가 20세이고 자본가는 60세라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가 40년 동안 복리로 투자하면 자본가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미도 하루빨리 돈을 24시간 내내 일하게 하는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재능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개미는 자기 재능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개미가 회사에 100을 벌어다 주면 그중 30을 월급으로 받고 70은 회사가 가져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개미의 월급을 최대한 낮게 책정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자본가에게 돌아가죠. 그러니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부가 아니라 자본가의 부가 증가합니다. 개미는 결코 자본가가 될 수 없다면 불공평하겠지만 누구나 언제든 소액으로도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저렴하게 사서 일을 시켜야 빠르게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자본가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하기 위해 AI 자동화 기기를 더욱더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생존하려면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WHO 창설 후 홍콩 독감에서 신종플루까지 41년이 걸렸는데 신종플루에서 코로나19까지는 겨우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점점 팬데믹 발생 사이에 간격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전염병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동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결국 전염병들이 빠르게 이동하며 팬데믹 선언 간격은 점점 더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팬데믹 때마다 셧다운되는 공장을 인간이 운영하는 것은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AI 자동화 연구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빠르게 없어지고 있으며 AI 자동화가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할수록 자본가의 부의 역시 빠르게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사라질수록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아낀 돈이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승하는 주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주식에 투자해서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에만 의존하는 중산층은 쉽게 무너집니다. AI 자동화 기기가 일자리를 대체해서 근로자가 점점 필요 없어지면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소비를 줄이고 물가는 하락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하락하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져 물가 상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므로 소비자는 당장 소비하지 않고 물건 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죠. 그러면 소비가 부진해져서 다시 물가가 내려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당연히 기업의 수익도 줄어들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결국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AI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는 없어지고 노동자의 임금은 자본가의 수익으로 이전됩니다. AI 자동화의 기술 개발과 전염병 주기가 짧아져 AI 자동화가 가속화됩니다. AI 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이 탄생하고 기업의 수익이 늘면서 주가는 상승합니다. AI 자동화로 임금이 낮아져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풉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서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중산층은 무너지며 기업의 주가는 다시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자본가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회사와 AI 자동화 기기를 못 만드는 회사로 나누어집니다. AI 자동화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가 중요합니다. 운영에 몇백 명이 필요한 공장을 한 명의 인재가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대부분 미국으로 유학을 가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AI 자동화 회사에 취업하면 바로 취업 비자와 영주권이 나옵니다. 미국이 인재를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 대학으로 가서 AI를 연구하니 당연히 AI 관련 논문도 가장 많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니 AI 특허도 가장 많죠. 여기에 미국 국방부는 국방기술에서 다른 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AI를 위한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사물 인터넷, AI, 로봇 통신,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 혁신의 중심에는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다르파 챌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인터넷, 인공위성, GPS도 미국의 국방기술에서 탄생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로봇 병사도 나왔는데 민간에서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집까지 운전하고 로봇 병사가 택배를 안전하게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기획 중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전 세계의 인재들과 대학, 국방부, 민간이 다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어느 나라에서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게 만든다고 해도 소비자가 이용을 안 해서 못 만듭니다. 이미 수많은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없는 신생업체는 살아나기 힘들죠. 이렇듯 플랫폼 업체들은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입니다. 모든 정보가 중앙 컴퓨터로 모이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우리 핸드폰의 개인정보도 사진도 배달시켜 먹는 배달 앱의 자료도 모두 다 클라우드로 들어갑니다. 클라우드는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내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시킬지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이미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로 들어가고 결국엔 클라우드가 빅브라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랫폼, 모빌리티, 클라우드에 강한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에는 호텔이 없지만 호텔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버에는 택시가 없지만 택시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어대시에는 음식점이 없지만 음식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애플에는 음악 3점이 없지만 음악 3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구글에는 신문과 방송국이 없지만 검색으로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비디오 대여점이 없지만 대여점을 없애버렸습니다. 네트워크 효과의 확장성으로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간 토종 OTT 사업자들이 한글을 무기로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의 가치가 올라가자 바로 한글 자막을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토종 OTT들을 무너뜨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오는 것이지 시장만 커지면 바로 들어옵니다. 아마존도 2021년에 들어왔는데 어떠한 파장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이 커지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들어옵니다. 이들이 일단 들어오면 토종 기업들은 사실상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1년에 5천억 원 이상을 벌어갑니다. 한국의 경제 순위가 세계 10위 정도 되는데도 이제야 진출했죠. 앞으로 전 세계에 진출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까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넷플릭스 등은 이미 막대한 컨텐츠를 확보해서 후발주자가 나온다고 해도 이용자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점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독점화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M&A를 잘할수록 기업의 경쟁력은 올라갑니다. 같은 업종의 기업과 M&A를 하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시장 점유율을 올려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가 활발한 국가일수록 경쟁력이 생깁니다. 애플은 2021년 5월까지 최근 6년간 무려 100여 개의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3, 4주마다 기업을 하나씩 사들인 셈입니다. 주력 산업은 디바이스, AI, 지도, 가상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A11 바이오닉 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애플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11 바이오닉 칩은 자율주행, AR, VR 등에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안정적이려면 인구가 1억 명 이상에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대표적이죠. 내수 소비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수출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외부 변수가 기업을 흔들기 쉽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지만 이 기업들이 언제 경쟁력을 잃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내수 시장이 있으면 주식 시장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면 내수 시장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국내 수출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2020년 코로나19 때도 많은 기업들이 큰 주가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기업의 흑자가 났다가 적자가 났다가 하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흑자가 나서 투자해도 다음에 언제 적자가 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1억 명 이상이고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곳이 안정적인 투자 환경으로 좋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이 있는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전 세계 가계 최종 소비 지출 내수 시장 규모표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우리의 변함없는 결론은 결코 미국을 거슬러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세계 GDP 순위에서 한국은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돈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금융시장을 개방할수록 더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의 금융시장이 개발될수록 자금은 우량한 기업이 있는 미국으로 몰립니다.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 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을 판단할까요? 가격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품을 더 싸게 만든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가격만으로 그 상품을 이용할까요? 애플의 아이폰과 앱스토어를 똑같이 더 저렴하게 만든다고 해서 소비자들이나 앱 개발자들이 그 앱스토어를 이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을 믿고 이용하는 것이지 더 저렴하다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윈도우,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비자, 마스터,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등이 수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했기에 아무리 더 좋고 더 저렴한 시스템이 나와도 소비자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에서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의 가격 결정권으로 주주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과 한평생 같이 가야 하고 이는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의 S&P 500 ETF를 매수해야 합니다.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평균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편입 기업의 평균 수명은 1960년에는 60년이었지만 2021년에는 15년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의 생존하는 기간이 짧아서 계속 감시하고 체크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기를 투자하더라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보다 손쉽게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여있는 헤지 펀드들도 이렇듯 앞으로 성공할 기업을 예측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예측한다고 해도 주식 매수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장주는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예측하지 않고 시가총액 비율대로 매수하는 S&P 500 ETF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한번 매수하면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 덕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주식을 보유해서 팔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동일한 주식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은 가격보다는 수량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아직도 주식 가격을 예측해서 병동성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에 대해서 항상 연구합니다. 그러나 주식 가격은 시장에서 제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식 수량을 늘리는 일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성과를 내서 성과급을 받아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업종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IT주, 바이오주, 산업주, 가치주, 배당주, 성장주 등 많은 업종 펀드들 중에 운이 좋아서 10년간 맞췄다고 칩시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간도 맞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업종 펀드들은 유행을 타서 잘못 매수하면 지수는 오르는데 업종 펀드는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리기 전에 나와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개별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알고 매매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에서 제시하는 가격이기 때문이죠. 내가 투자하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수량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한 주 사고 내일 한 주 사고 이런 식으로 점점 수량을 늘려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식 수량이 많아지면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지수가 3000일 때 너무 높아서 투자를 못하고 1400일 때는 1000이 무너질 것 같아서 투자를 못하고 2000일 때는 반등을 많이 해서 못 사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 삽니다. 주식을 가격으로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보유 기간으로 생각하면 가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유 기간이 수익률을 결정하므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을 늘려서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공매도는 선물을 가져오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기 투자자에게는 주가를 하락시켜서 주가 손실을 주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둘째, 회사의 내부자들이 공매도를 하면 자연히 시가총액이 낮아져서 S&P 500 지수에서 제외되므로 부실 기업에 투자하지 않게 해줍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중 가장 좋은 기능입니다. 셋째,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줘서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이 적은 주식도 매수해야 하는데 공매도 투자자들이 매도 호가의 유동성을 공급하므로 비싸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상장 초기 때부터 수많은 공매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미국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가서 공매도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을 입었지만 테슬라 투자자들은 공매도 덕분에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상장한 루이싱 커피는 공매도 세력이 CCTV를 확인해서 고객들 수를 파악하여 매출 회계 부정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이긴 유망한 업체였는데 공매도가 없었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장기 투자자이므로 공매도 투자자들도 우리의 투자 장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매도자들도 반가운 손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보유 기간을 눌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리의 수익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최대한 빨리 투자해야 합니다. 개미가 자본가에 비해서 더 가진 것은 바로 시간이죠. 자본가들도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쌓았고 2030 세대도 복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3% 올랐습니다. 10에서 100년간 연복리 수익금을 원금 대비 자산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연복리 13%일 때 원금 대비 자산의 변화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투자 시 10년간 연복리 13%일 때 원금 대비 자산은 3배가 되지만 50년 장기로 투자하면 450배가 됩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빨리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리 투자는 최대한 길게 투자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1세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30세 이후에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연복리 13%를 계산하면 39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증여해서 한 살 때부터 투자하게 하세요. 연복리의 힘을 믿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개미들은 그저 차트만 봅니다. 차트를 보고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 10% 조정 오면 사야지라고 합니다. 막상 조정이 오면 10% 조정이 오면 사야지라고 하죠. 복리로 수익률을 올리려면 최대한 길게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야 하는데 이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투자를 못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타이밍을 맞추기는 불가능하기에 투자 시점은 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길게 투자하는 것이 복리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100% 투자해서 복리의 수익률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리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S&P 500 지수를 지금 당장 매수해서 대대손손 증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 투자해야 합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어떤 기업이 10년 후, 50년 후에도 생존할지 말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는 기업은 편입하고 못하는 기업은 매도하며 항상 상위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익이 좋으면 많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조정받을 수 있죠. 배터리도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터리는 자동차의 엔진격인데 비용을 절감하려면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나 배터리 모두 좋지만 장기적으로도 좋을지는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S&P 500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비자, 화이자 등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두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다른 나라에 진다고 해도 나머지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S&P 500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많은 자본금으로 유망한 기업들을 계속 인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글로벌 독과점화가 이루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배우지 않고 투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투자를 가르쳐야 자녀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투자 철학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로 보여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1세 때부터 자녀 명의로 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다가 자녀가 회사에 입사할 때에는 30세 무렵에 계좌를 주면 자녀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투자 원금보다 투자 수익이 더 커져 목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녀가 투자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연히 투자 철학도 물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 자녀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이제는 대대손손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요? 시스템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은 주주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주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독과점 기업이 되어 스스로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국내 독과점 기업보다는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수익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해야겠죠. 글로벌 독과점 중에도 앱스토어를 지닌 애플, 윈도우를 지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지닌 페이스북, 플레이스토어를 소유한 구글, 이 밖에도 비자,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어도비, 인텔, AMD, 코로나 백신을 소유한 화이자와 모더나 등 선택 불가한 독과점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 선택 불가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많은 S&P 500 지수에 투자해야 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다시 저점에 사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조정이 올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의 40%가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퇴직연금으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서 주가를 폭락시키려고 할까요? 미국 GDP의 3분의 2가 소비에서 나오는데 주가를 폭락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인상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가를 폭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야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어떤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환영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안 올까요?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지금까지는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며 전 세계에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월마트의 7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덕분에 물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인건비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저렴한 곳으로 생산 기지를 옮길 것입니다. 지금도 글로벌 체인들은 더 낮은 비용을 추구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많은 대체 생산 기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이 섬유, 가전, 자동차 생산 기지 역할을 한 적도 있죠. 글로벌 체인이 옮겨간 나라는 소득 수준이 높아집니다. 일본, 한국, 중국의 소득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동안 소득이 낮아서 소비하지 못하던 미국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상품을 소비합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비자, 아마존, 테슬라 등 글로벌 체인이 전 세계를 진출할수록 미국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의 수익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든 안 오든 글로벌 체인은 전 세계에 진출할 것이고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의 수익은 올라갈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조정이 온다, 망한다, 폭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풋옵션 매수나 선물 매도로 막대한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은 아직까지 세계 부자 순위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 때문에 투자 시기를 놓치고 고점에 급하게 매수해서 노후 준비를 망치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항상 주식시장의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독과점 기업과 일반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독과점 기업과 일반 기업 모두 눈치 보면서 곧장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바로 올리면 소비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과점 기업들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오래 눈치 보지 않고 다음 버전이나 신기술을 약간만 첨가해서 가격을 올립니다. 일반 기업들은 대체제가 많아서 계속 눈치를 봅니다. 비용은 올라가는데 가격을 못 올리니 실적이 하락하죠. 이렇듯 인플레이션이 오면 독과점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결제 금액도 올라가서 신용카드 회사의 매출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워렌 버핏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을 늘리는 비결은 좋은 회사를 고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 펀드를 계속 구입해서 종합지수에 포함된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개별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은 S&P 500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 개미가 많이 실패하는 투자 유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 30대의 주식, 부동산, 코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호가창만 보고 부동산만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손실이라도 나면 가족들에게 화내고 좌절하며 그동안 자녀들은 혼자 노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처럼 내가 초과 수익률을 위해 쓰는 시간이 반대편에 있는 소중한 시간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균 수익률을 올리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값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는 S&P 500 지수에 맡기고 여러분은 더 값지고 소중한 시간에 투자하세요. 가치 투자란 무엇일까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기업, 저렴한 가격, 장기 투자 모두 다 어렵습니다. 일단 이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는 업계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래엔 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가격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미래를 알 수 없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세 가지를 판단했다고 해도 주가가 오르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기 투자를 해도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